안녕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크리에이터 바이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지 짧게 짚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도 하지 마시고 따라 그릴 준비도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이 영상을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를 잘 그리고 싶으신 게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의 기준은 실물 혹은 사진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는가입니다. 여기서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얼마나 입체적인가와도 같겠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주변의 그림 소재들도 모두 3차원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를 뽀개보려고 합니다. 따단! 육면체를 바로 그리기 전에 점선면의 개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0차원의 점이 있습니다. 점이 움직인 자리는 1차원의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2차원의 면이 됩니다. 그리고 2차원의 면이 모여 3차원의 입체 도형을 만듭니다. 오늘의 주인공 육면체입니다. 육면체는 말 그대로 6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물체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면체를 이 새하얀 2차원의 종이에 3차원의 입체로 보이게 그려야겠죠? 여기서 초보자분들의 실수, 이런 실수는 우리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기 쉽습니다. 알고 있으면 잘 그려야지. 하지만 모르는 게 있죠. 투시와 원근. 물론 초중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투시나 원근의 개념이 교과서 어딘가에 박혀있긴 하지만 우린 너무 많은 과목을 수박 겉핥기로 배웠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투시나 원근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육면체가 윗면, 아랫면, 옆면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죠. 드로잉할 때 항상 곁에 있는 지우개를 그려봅니다. 우선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옆면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른쪽 옆면을 마저 그립니다. 띠용용용. 이 지우개가 직사각형의 윗면과 그보다 더 작은 직사각형의 옆면이 있다는 걸 내 뇌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라고 알고 있는 옆면을 그리려다 보니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 육면체가 아닌 것이 그려지지만 그림 잘알못 초보로서는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딜 어떻게 수정해야 안정적이고 잘 그린 것 같은 육면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투시와 투시 그리고 투시의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초능력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맞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투시에는 소실점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투시하여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 이 소실점을 이용해서 거리감이나 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실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좌우되죠. 소실점은 투시 원근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투시 원근법은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화면에 재현하기 위해 쓰이죠. 건축, 조경, 무대장치, 인테리어 설계,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육면체를 그리기 위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소실점이 1개면 1점 투시, 2개면 2점 투시, 3개면 3점 투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1.2점 투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1점 투시를 볼게요. 흔히 드라이브 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길게 뻗은 길을 눈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넓었던 길이 점으로 보입니다. 저 멀리 소실점이 한 개가 있는 거죠.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다들 아실 겁니다. 흔히 하시는 테트리스는 면으로 된 도형을 변형시켜서 맞추는 2차원 게임이고요. 제가 한때 미쳐서 했던 3차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입체 도형을 3차원 공간에서 변형해서 끼워 맞추는 게임인데 소실점이 정면으로 저 끝에 있는 1점 투시를 이용한 좋은 예죠. 자, 이제 소실점이 2개인 2점 투시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실점이 2개가 있는 투시법이에요. 그 소실점 2개가 어디 있냐? 바로 우리 눈높이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육면체가 있다면 윗면과 밑면은 보이지 않고 육면체의 모서리와 두 옆면만 보일 겁니다. 이제 육면체를 눈높이보다 높게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밑면까지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육면체가 있다면 이렇게 윗면이 보이는 형상이 되겠죠?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2점 투시는 소실점이 눈높이 선상에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실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직선들이 무한으로 뻗어나옵니다. 눈높이에 있는 육면체의 모서리를 먼저 그려봅니다. 소실선을 따라 다른 모서리를 그려주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윗면과 밑면이 안 보이는 육면체가 그려졌어요. 여기서 꼭지점을 지나는 소실선을 더 그려주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윗면과 아랫면도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육면체가 우리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제 밑면이 보이네요. 그럼 육면체를 눈높이보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윗면이 보이는 바닥에 있는 것 같은 육면체가 그려졌죠. 위에 있는 2개처럼 육면체가 우리 눈앞에 둥둥 떠있을 일은 별로 없고요. 오늘의 주인공, 이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이 육면체가 소실점에 가까워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지고 선명도는 낮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1점 투시, 2점 투시, 투시 원근법까지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 2점 투시로 육면체를 그려볼게요. 1, 2, 3번의 선들은 직선으로 쭉 뻗어 언젠가 저 뒤의 소실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ABC 선도 직선으로 쭉 뻗어 언젠가 저 뒤의 소실점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뭣도 모르고 그린 육면체를 다시 볼게요. ABC 선은 쭉 뻗어서 언젠가 만나겠죠?
그럼 1, 2, 3번 선을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선은 언젠가 만날 것 같은데 3번이 딴 길로 샜어요. 저렇게 계속 그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선을 투시에 맞게 쭉 뻗어서 2번과 만날 수 있게 수정해 줍니다. 이제야 투시에 맞는 지우개를 그렸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듯 그린 처음의 육면체와 비교하니까 이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죠. 투시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그려보고 검토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육면체 장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육면체를 선으로 스케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육면체를 좀 더 사실적으로 진짜처럼 그리려면 여기서 명암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밝을 명, 어두울 암. 물체의 밝고 어두운 면을 표현해주면 게다가 그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를 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입체적인 물체가 되죠.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물체가 놓여 있다면 입체감은 고사하고 실루엣조차 보기 힘들 겁니다. 물체의 색깔이 있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림자가 생기는 건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빛은 직진입니다. 무조건 직진. 직진으로 뻗어나가던 빛을 물체가 막으면 빛은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림자를 만들게 되죠. 명암의 이해를 위해서 하얀 바닥에 하얀 육면체를 준비해봤습니다. 빛이 수직으로 떨어질 때, 오른쪽에서 비출 때, 왼쪽에서 비출 때, 더 낮은 각도에서 비출 때 그림자의 위치와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림자를 더 파고들면 이제 막 드로잉 시작하신 분들의 머리가 뽀개질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좀 더 딥하게 다뤄볼게요. 지금 기억하실 것은 빛을 정면으로 맞는 부분이 밝다. 그 정반대 부분이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투시원근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2차원 종이 위에 3차원의 육면체를 스케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빛이 만들어준 명암을 표현해서 스케치한 육면체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따라 그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보고 이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선을 쓰고 지우개 사용법을 익히는 건 이 영상을 이해하신 후의 과제예요. 어느 그림을 그리든지 명암을 넣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명암을 관찰해 주세요. thinking, 생각하시는 겁니다. 빛이 이쪽에서 오고 빛이 딱 맞는 여기가 제일 밝구나. 이쪽 면이 중간 톤이 되고 이 면이 제일 어둡구나. 그림자는 여기가 제일 어둡고 점점 연해지는구나. 관찰 후에는 톤을 깔아봅니다. 명암은 항상 어둠부터 잡습니다. 밝은 부분부터 그리게 되면 밝은 부분 톤이 너무 어둡게 잡혔을 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칠하다가 이 세상 연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을 그려야 할 겁니다. 물론 명암의 대비도 떨어져서 입체감도 떨어지겠죠. 이제 육면체의 어두운 부분을 잡아볼게요.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한 면씩 그리는 겁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선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면을 하나씩 따로 그리면 각각의 면이 다른 질감을 가진 물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셀로판지 보고 가실게요. 같은 색깔의 투명한 셀로판지인데 한 장보단 두 장보단 세 장이 겹쳐지니까 더 진해지죠. 톤도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씩 겹치듯이 깔아주는 겁니다. 다시 육면체로 돌아와서 제일 밝은 윗면을 빼고 손에 힘도 빼요. 중간 톤으로 어둠을 쫙 깔아줍니다. 그림자도 포함입니다. 셀로판지 한 장을 깔았어요. 그 다음 어두운 면부터 그림자까지 또 한 장을 깔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톤을 깔아줍니다. 여기까지가 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묘사해야죠. 먼저 윗면을 보시겠습니다. 빛을 받아 제일 밝을 거라고 생각되는 윗면이 한 톤이 아니네요. 이쪽은 굉장히 밝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죠. 빛을 바로 받는 부분은 하얗게 밝고 뒤쪽으로 갈수록 빛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밝음도 약해지는 거죠. 다른 면을 볼게요. 이 부분은 밝은 면에서 90도로 꺾이면서 빛이 사라지는 부분이죠. 세 면 중에 제일 어둡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두울 거면 다 어두울 것이지 점점 밝아지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이 흰색이죠. 빛이 바닥에도 닿기 때문에 흰색의 바닥이 어두운 면에 부딪혀서 반사광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어두운 면에는 흰색의 바닥과 그 바닥에 생긴 그림자가 비치면서 이런 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옆면도 바닥 반사광 때문에 밝은 부분이 있어야죠. 왜 어두운 면처럼 톤의 변화가 그다지 없는 건가요? 반사광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밤에 켜진 촛불은 아주 밝게 보이죠. 근데 낮에 초가 켜져 있어도 우리는 그 촛불이 그닥 밝게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다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어두운 면처럼 톤의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쪽보다 아래쪽의 빛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약간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도 어두운 면과 가까워질수록 어둡죠. 묘사를 하실 때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입체감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눈앞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선명하게, 먼 부분을 덜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기능처럼요. 이렇게 투시에 맞게 스케치를 하고 명암을 넣어서 육면체의 양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질감의 묘사는 이 작업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리시면 명암과 양감을 잡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디테일을 먼저 잡습니다.
무늬나 질감 묘사가 잘 돼도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감이 떨어지죠. 물론 그렇게 그린다고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아주 개성 있는 일러스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엔 2차원의 종이에 3차원의 물체를 입체적으로 옮기는 테크닉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육면체에 내가 원하는 질감을 표현해서 좀 더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토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질감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스킬은 따로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드로잉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을 배웁니다.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 기본적으로 이 입체 도형들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체가 이 기본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도 구와 원기둥, 육면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책은 육면체, 캔은 원기둥, 아이스크림은 원뿔에 구가 끼어 있네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에서 입체 도형에서 벗어나는 물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기둥이나 원뿔, 구 같은 입체 도형들이 모두 육면체에 귀속돼 있어요. 투시에 맞는 육면체를 그릴 수 있다면 그 안에 형태가 조금씩 다른 입체 도형들을 안정적인 형태로 그려 넣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그림 소재들이 이 입체 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육면체를 통해서 투시, 원근, 명암, 양감, 질감을 이해하시는 게 선연습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정립되어야 될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책으로 공부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림의 흥미를 잃기 딱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1점 투시, 2점 투시, 투시 원근법, 명암, 양감, 질감을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지만 그림은 모두 개성이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서로 다를 뿐이지 세상에 틀린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 그렸다고 하는 그림도 사실화 관점에서 못 그렸다고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든다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시험을 보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알아야 하는 입체 도형, 투시, 원근, 명암, 양감, 질감 이런 것들이 죄다 한문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초반에 책으로 독학을 하시거나 학원에서 영문도 모르고 선연습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림은 재미없고 어려운 거야. 나 팔 빠질 뻔했어. 나 똥손인가 봐. 라면서 때려치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즐기시길 바라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개념이나 스킬을 저만의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림도 몇 달 배운다고 확 느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싶은 내 머릿속 이미지를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려낼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하신다고 생각해주세요. 빨리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의 피가 흐릅니다. 미래에 가고 싶었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이 접어놨던 여러분의 로망을 함께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피드백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기초 드로잉부터 수채화까지 제 노하우를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크리에이터 바이미림이었습니다.